입이 비뚤어진 채 왼쪽 마비가 악화되는 민두식 회장. 그는 하루 종일 루시아와 문태경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우라를 삼키며 밤낮으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 민씨 일가의 개처럼 살아온 김선재는 마침내 민강유통 회장 자리를 노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루시아와 김선재. 두 사람의 회장 쟁탈전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기대됩니다. 모두가 제정신을 잃어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루시아의 모성애입니다. 그 강인한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무렵 민두식 회장은 또 한 번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왼쪽 인매는 비뚤어진 채 굳었고 말을 하려면 혀를 3번은 더 굴려야 했습니다. 반쯤 일그러진 얼굴, 힘없이 축 늘어진 팔다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차갑게, 더 독하게 빛났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천장을 향한 시선 너머로 두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를 빼앗아간 여자와 한기철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심장을 겨눴던 남자. 몸은 무너졌어도 머릿속 계산만큼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병원과 요양원을 겸한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위층 어딘가에서 민경채의 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미소야, 세리야, 다 거짓말이야. 이름들이 뒤섞이고 울음인지 비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새벽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공 실장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살림과 비밀을 관리하던 손이 이제는 약봉지와 진정제를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위로는 정신이 무너져가는 큰아가씨, 아래로는 반신마비의 욕설만 남은 회장. 공 실장, 어디 갔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만들어놔. 집안의 정상인이라 부를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민지섭과 민수정 남매의 속도 서서히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거실을 천천히 오가며 자기 방과 아버지 방 그리고 전화기를 번갈아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서류로 확인한 사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 민두식 명의의 결정적인 지분은 이미 새엄마 루시아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민강유통의 최대 주주는 더 이상 민두식이 아니라 루시아였습니다. 민수정 역시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다가도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러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사무실 자리, 명함, 직책.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기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남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치를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조용히 그러나 가장 날카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그는 민두식 일가의 그림자 서랍을 오래전부터 관리해온 변호사였습니다. 공식 장부에 적히지 않는 차명 계좌, 누가 몇 %씩 쥐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칼을 뺄 때가 됐습니다.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하는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지분 구조표가 떠 있었습니다. 김선재 관리 차명 주식 7.5%, 민지섭 직상장 지분 3%, 민경채 지분 4%, 민수정 지분 2.5%. 단순함만 해도 17%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민두식이 뒤로 꽉 쥐고 있는 우호 지분과 소액 주주 설득까지 감안하면 루시아와 정면으로 맞붙어 볼 만한 판이 나왔습니다. 보기보다 아직 이 집안에는 쓸만한 카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 익숙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민두식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공 실장이 막아 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섰습니다. 마치 이 집에 숨겨진 주인이 돌아온 듯한 태도였습니다. 회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선재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쇠약해진 회장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이 없었고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회자되는 소문들을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 호랑이 이빨 빠졌다는 얘기, 루시아에게 완전히 밀렸다는 얘기까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잠든 호랑이의 심장을 깨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민두식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분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선재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민강유통의 그림자 지분이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관리하는 차명주식, 민지선 민경 최민수정의 개인 지분까지 모두 합치면 루시아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그 표에서 선재는 단 한 칸을 손가락으로 지목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회장 후보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저를 그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야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숨이 미세하게 끊겼습니다. 네가 감히 회장 지리를 노려? 그 말은 조롱도 놀람도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호랑이의 마지막 본능처럼 들렸습니다. 김선재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 싸움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지분도 마음도 흩어진 상태라 버틴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민두식의 어두운 금고 속 문서를 여러 해 동안 함께 확인해온 사람으로서 지분 구조와 약점, 움직이는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쇠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훨씬 강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였습니다. 김선재는 마지막으로 다가앉아 결정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루시아의 회장 직무대행 해임 문태경의 경영 축출, 주가 흔들기와 여론 조작까지 포함한 정밀한 반격 전략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두식은 그 문서들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몸은 무너졌어도 머릿속 바둑판만큼은 여전히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선재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이불 위에 놓여있던 민두식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좋다, 해보자. 목소리는 굳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는 김선재의 뒷모습에는 승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자만의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강유통에 숨겨진 전쟁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민강유통 본관 29층 대강당은 시작 전부터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민강유통의 앞날을 결정할 회장 선임 투표가 걸린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대강당 안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누군가는 긴장하고 누군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오늘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 연임 정도만 표결에 붙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안건 자료를 펼치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손끝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는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강렬한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회자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금일 본회의 안건은 제1호 민강유통회장 선임권입니다. 후보자는 두 분입니다. 기호 1번 루시아 백설이, 기호 2번 김선재 변호사. 루시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자료집이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애써 숨기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재요? 옆에 있던 문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루시아 씨, 이건 선재의 작전입니다. 회장님 병실에서 그가 뭘 꾸미고 있었는지 그게 이거였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이 싸움이 단순한 표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강당 뒤편 김선재는 여유로운 미소로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정장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느긋하게 기댄 자세, 입가에 걸린 미소, 그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얼마나 치밀하게 지분을 모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표를 계산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석 바로 앞